이번에 1등급 수학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마저 풀고 1등급 수학은 이제 마무리 되는 거죠. 그리고 카톡 보낼 건데 1등급 수학 끝나고 나서는 너희가 이제 교재가 내가 그냥 PDF 파일로 보내주는 거 보는 거 좀 불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인간 교재를 하나 보려고 했는데 자이 스토리를 아마 하나씩 사서 좀 일주일 정도 풀고 그 양 많지 않거든. 그래서 다음에 풀 교재는 자이 스토리를 지금 생각 중이야. 그 정확하게 다시 카톡 해줄게. 저번 시간 이어서 갈게요. 36페이지 11번. 아니, 대표 문제 9번부터 하자. 9번.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풀이의 틀을 좀 마련하자는 거야. 깔끔하게. 이왕이면 깔끔하게 풀어야 되니까. 두근의 곱. 당연히 여기서 근은 근데 그런 거 있다. 딱 이 주어진 식만 놓고 보지. 이거 무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x야 k야. 딱 여기까지만 끊어놓고 보면 알 수가 없다는 거지. k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봐도 할 말 없잖아.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봐줘야 돼. 상수 k 나와 있으니까. 즉 k를 상수 취급했으면 남아있는 문자라고는 x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이런 거 정확하게 해줘야죠. x에 관한 방정식.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곱이라는 건 당연히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 두 개의 x의 곱이라는 얘기인 거야. k가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x를 직접 구할 방법이 있나? t로 치환해야지. 그럼 이건 t분의 1 계산하면 되지. 그러니까 t를 구하면 당연히 x도 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치환할 때 패턴 이제는 알 때 됐잖아. 이 x승을 t로 치환할 경우 t의 합이 x 입장에선 곱이 되고 그랬던 패턴 기억나는 거지. t에 관한 2차식이지. 양변에 t 곱하면 돼. 깔끔하게 그걸 0으로 정리. 그러니까 치환한다고 해서 치환하면 이제 식의 형태, 표현 방식이 바뀌는 거지 식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야. 즉 원래 식을 만족하는 x값이 두 개 있다면 이거 표현 방식만 바뀐 거지 같은 식이거든. 그리고 2의 x승이라는 건데 너 이제 함수 배웠잖아. 2의 x승 이퀄 t 놓으면 가로축 x가 되고 세로축이 t가 되고 지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즉 어떤 x값이 하나 있으면 그에 대한 t값도 하나씩 있겠지. 그러니까 쭉 일관되게 증가한 함수니까 표현 배웠지. 1대1 함수. 따라서 x값이 두 개면 t값도 두 개일 거라는 거야.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1대1 함수란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x값이 두 개이다. 그럼 그에 대한 t값도 두 개겠지. 즉 요식을 만족시킨 t값 두 개를 구하는 것으로 그걸 x에 대한 곱등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느낌은 알지? 왠지 이걸 만족시키는 t 값을 두 개의 t 값인데 t가 원래는 2x승인 거잖아. 그래서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해볼까? 당연히 x야. 그럼 t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2의 x승을 t로 치환하는 거니까 2의 알파승 하나, 2의 베타승 하나. t 값 두 개의 t 값은 2의 알파승 하나, 2의 베타승 하나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이거 우리가 수열까지 배웠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다고 틀리다고 하지 않아. 하나는 x가 a 대1 t값, 하나는 x가 베타일 때의 t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측하단에 조그맣게 이게 수열의 표현 방식인 거지. 이렇게 표현도 괜찮다는 거야. 두 개의 t값을 t알파, t베타. 그래서 이 둘의 합을 구하면 될 것 같지. 근거 계수의 관계지. t의 입장에서 2차 방정식이니까 는 k. 두 개는 곱은 1. 그래서 둘이 곱해볼까? t의 알파가 2의 알파승이었고 t 베타라고 하는 게 2의 알파승이었던 거지. 둘이 곱하면
드디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게 1.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알파 베타의 곱은 알 수가 없네. 끝까지 가야겠네. 둘이 더하면 2의 알파승 플러스 2의 베타승이 K라는 거니까. 아, 나와 있지. 그 구해야 되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 0이잖아. 그냥 0이라는 거지. 0승이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0이고 그 곱을 알려준 거지. 이 둘을 연립하면 이거 연립돼. 그냥 알파 베타 이퀄 4라는 게 그냥 알파 베타에거나 2차 식인 거거든. 그래서 이 둘이 연립해서 알파 베타 구하고 이쪽에 대입해서 마무리. 생각보다는 계산을 좀 해야 되네. 그래서 시행착오 없이 깔끔하게 풀어줄 수 있게 연습 좀 해보시고. 그 다음 10번 문제. 지수 방정식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일단 이거는 사소하지만 사소한 게 아닌 게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밑조건이라는 게 깔리는 거 아니야. 함수라면 함수에서라면 밑조건이라는 게 자동 적용되는 거거든. 왜냐 함수는 말 그대로 x축 y축 상에 점을 찍을 수 있어서 그걸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실수가 기본적으로 존재 xy다 실수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밑조건 기억나죠? 3단계에 걸쳐 설명을 했었어. 음수면 안 되고 0이면 안 되고 1이어도 곤란하다. 함수이기 때문에 밑조건 그 세 가지가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 방정식이잖아. 단원명이 방정식이거든. 방정식에서는 밑조건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제 양수라는 조건까지는 주어지거든. 왜냐 이제 음수인 경우까지 검토하게 되면 너무 아무리 방정식이어도 일이 너무 커져. 그런데 밑조건에서 논리적으로 좀 약간 납득이 될 듯 말 듯 했던 게 밑이 1이면 안 된다는 부분이었거든. 그거 말 그대로 함수기 때문에 1이 안 된다는 거지. 왜 1에 5승, 1에 10승 하면 1 맞잖아. 방정식에서 그냥 식에서 밑이 1이 안 될 이유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방정식 풀 때 조심해야 될 거, 특히 밑이 1이면 안 된다는 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직접 생각해줘야 된다는 게 이거 혹시 밑이 1일 수도 있지 않나? 밑이 0인 경우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수학에서 이제 분모가 0인 것과 마찬가지로 밑이 0인 경우는 수학에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보통 양수 조건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신경 써야 될 거는 밑이 1인 경우. 함수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되는 거지만 방정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밑이 1인 경우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는 거. 그거만 잘 신경 쓰면 돼.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기본 요령은 뭐야? 밑이 같아? 밑이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x랑 y가 같으면 ax승과 ay승 같은 거겠지. 그냥 이게 지수방정식 푸는 거거든. 반대로 지수가 같아? 지수가 같다라면 이번엔 반대로 밑이 같으면 전체 이퀄 성립하는 거겠지.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인데 조심해야 될 거 딱 하나. 아니 두 개지.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1의 특수성인 건데 위에 것도 볼게. x랑 y랑 같으면 당연히 밑이 같으니까 당연히 둘이 같아지는 거 맞는데 예외가 하나 있지 않아? 어느 경우? x랑 y가 같지 않아도 둘이 같아질 수 있나? 예외 하나 있었지. a가 1인 경우. 1엔 몇 승을 해도 1이니까.
즉 x랑 y랑 같은 거 맞아. 맞는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절대 빼놓으면 안 되고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야. 밑이 1인 경우 1에는 몇 승을 해도 1이니까 1이 특수성인 거지. 그래서 a가 1인 경우 추가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 조심. 그 이 경우 그래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x, y 같으면 같은 거 맞아. 맞지? 아닌 경우가 있나? 조심해야 될 부분. 이땐 a가 0인 경우 조심해야 된다. 0승은 밑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1이지. 심지어 밑이 0인 경우도 0승하면 1로 처리하는 것도 있었는데 뭐 그건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어쨌든 지수가 0이면 밑이 x, y 같을 필요 없이 무조건 1이 되니까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퀄이. 따라서 x, y 달라도 같지 않아도 a가 0이라면 두씩 성립한다는 거. 정리할게. 당연히 그냥 지수끼리 같은 거고 밑끼리 같은 거고 맞아. 그걸 기본으로 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 밑이 1인 경우 그리고 지수가 0인 경우 두 가지 조심해서 살펴봅시다. A부터.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수라고 보통 조건은 주어져. 이게 0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학적으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수 조건 항상 주니까 실질적으로는 x가 1인 경우만 잘 신경 쓰면 될 것 같아. 보자. 밑이 xx 같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같으면 두식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겠지. 맞아.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방금 얘기했지. 지수끼리 달라도 이 밑에 해당한 x가 1이면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퀄 성립한다는 거. b는 이땐 지수가 같은 거지.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x는 그냥 3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조심해야 될 거 방금 얘기했잖아. 둘이 달라도 같을 수 있나? 둘이 달라도 같을 수 있나? 어떤 경우? 지수가 0인 경우 그때 무조건 1이니까 무조건 성립하겠지. 그래서 지수인 x가 0인 경우 추가적으로 검토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마무리 해주세요. 그 다음 11번.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식으로 생각해보면, 식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둘이 교점을 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둘 다 y 이퀄 잡혀 있으니까 2x승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승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퀄 이렇게 둘이 이퀄 놓으면 그 식을 만족시키는 그 x값이 뭐 두 개라고 했으니까 그런 x값이 두 개 있나 보지. 그렇게 해서 식적으로 접근해도 괜찮고 아니면 지수함수니까 둘 다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상에서 둘의 교점 뭐 그 둘의 지금 중점 뭐야 그 둘의 중점 기하적으로 그래프 그려서 고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만만치 않은 게 K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K가 미정이라 그래프가 확정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한번 식을 한번 일단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 안 되면 기하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래서 만난다는 게 교점인 거잖아. 교점 어떻게 구하지? 정확하게 이거야. 이 둘 다 y라고 잡혔겠지만 둘이 똑같은 y는 아닌 거잖아. 정확하게 뭐지? y라고 잡을 게 아니고 이거는 fx 이거는 gx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교점 알지? 어떻게 구해 교점? fx 이퀄 gx 둘이 똑같은 거 대입하는데 함수가 똑같아? 그럼 그게 만나는 거지 뭐. 교점 이렇게 그냥 구하는 거야. 이건 이제 고1 때 배웠던 기본 내용 중에 기본 내용이죠. fx 이퀄 gx 잡아보자. 2x승 이퀄 이걸 우리가 풀 수 있을까? 말하자면 지수 방정식인 거지.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낼 수가 있나?
계산은 안 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야. K 때문에. K가 미정이라 이거를 숫자를 지금 정확히 계산을 해낼 수 없잖아. 뭐 T로 치환한다고 해도.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이야. 문제에서 묻는 걸 봐봐. 두 교점을 구해야만 될까? 둘의 교점을 물었나? 아니, 그 두 교점에 중점을 물었고 그 중점에서도 그냥 X좌표만 묻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벌써 교점을 직접 계산해서 구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눈치를 좀 채줘야 돼. 이거 뭐 K 때문에 계산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는 거야? 어쨌든 두 점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연역법인 거죠. 너희가 배운 표현은 이제 수학적 귀납법. 아니 두 점에서 만난다며. 그러니까 그냥 만난다고 가정하는 거지. 교점이 두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x값을 뭐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알파벳으로 많이 잡는 거지. 예를 들어 알파만 하나 써볼까 하면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이거 성립하는 알파란 얘기인 거지. 그래서 중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x의 중점이니까 이 둘의 중점은 당연히 둘의 평균 얘기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이것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할 필요 없이 이 둘의 중점을 물은 거니까 평균이지. 더해서 2로 나눈 거. 이것만 구해보자. 어쨌든 t로 치환하긴 해야 돼. 지수 방정식 푸는 거 기본 치환이지. t로 치환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다. t 이퀄 마이너스 t분의 마이너스 2니까 2 올릴 수 있지. 이렇게 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위에 우리 기본 문제 9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계산해서 처리하면 아마 답 나올 거야. 다음 12번. 지수 부등식인데 지수 부등식 기본 내용은 간단해. 짚어볼게. 기본 내용. 위치를 그냥 노멀하게 2로 둘게. 2의 A승 2의 B승 2의 A승보다 크고 2의 C승이 또 제일 크다. 이런 지수 부등식이 성립한다면 당연히 어때? 이건 뭐 깊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지. 당연히 이런 부등식도 성립하겠지. 이러한 지수 부등식이 성립한다면 그 지수끼리도 이런 부등식이 당연히 성립할 거 아니겠어. 이 부분은 깊게 설명 안 할게. 이건 뭐 그냥 바로 알아야지 정도는. 반대로 A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크다면 그게 지수에 적용되었을 때 또 이런 지수 부등식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양쪽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즉 지수만으로도 부등식을 따로 세울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지수 부등식 얘기인 거지. 그런 건 있다. 내가 지금 밑을 2로 잡았는데 2분의 1인 경우는 이때는 어떻게 돼? 여기도 길게 설명 안 할게. 당연히 이때는 부호 반대로 되겠지. 전체적으로 그래프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전체 감소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이때도 지수만 가지고 따로 부등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다만 밑이 이제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지. 그 점만 조심하면 돼. 우리 중학교 때 1차 부등식 배웠을 때도 포인트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 각 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부등호 변함없고 각 항에 양수를 곱해주면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 변함없고 다만 마이너스를 곱해줄 경우는 이러든 저러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 기본이지. 마찬가지야. 밑이 0과 1 사이면 그 지수끼리 부등식을 따로
빼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12번 한번 봅시다. 이런 건 기본이고 기억 안 나면 그냥 찾아보세요. 이렇게 풀리겠지? 그래서 각 항에 다 A씩 더해줘서 깔끔하게 X에관한씩 뽑아내야지. 이렇게. 이건 치환해야지. 이 X승을 T로. 그럼 T제곱 마이너스 BT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이잖아. 이건 고1 때 배운 거지. 2차 부등식. 방정식이랑 달라. 2차 방정식은 소위 말하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던가 아니면 그 공식을 쓰던가 해서 이퀄 0이 되는 값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0보다 작다 크다 부등식이 되면 사실상 풀 수 있는 방법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었었지. 인수분해를 할 수밖에 없어. 아니고선 뭐 그래프로 어느 정도 고찰하는 건 가능했지만 결국 계산을 해내려면 인수분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 해야 돼. 아니고선 풀어낼 방법이 없어. 마땅치 않아.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보지. 근데 해가 서로 같다고 했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x승을 t로 잡은 거잖아. 근데 x에 관한 부등식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써보는 거야. 기본인 거야. 만약에 지수끼리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면은 내가 공통의 밑을 잡았을 때 지수 부등식도 성립한다는 거. 근데 이 x승을 t로 치환한 거니까 여기 지금 x 있잖아. 이게 x잖아. x의 범위가 이렇다는 거거든. 제 x를 지수로 올려서 지수 부등식 하나 세워볼 수 있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지. 기본인 거 이거는. 그럼 2의 x승, 그게 t니까 t의 범위를 알 수 있다. x의 범위를 알았으니까 t의 범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t 2x승이니까. 그래서 2x승 범위는 밑이 2니까 당연히 이런 지수 부등식도 성립하겠지. 그렇겠지? t의 범위를 안 거지. t의 범위는 2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a보다 크고 2의 1 플러스 a승보다 작다. 그러면 결국 인수분해 해야 되거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일까?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 되었길래 근이 이렇게 나온 걸까?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었겠지? 그러니까 이 둘이 방정식으로 치면 이퀄 0이 되는 근 아니었겠어?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볼까? 이렇게 인수분해된 2차 부등식 너희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렇게 처리할 거 아니야. 그렇지? 즉, 이 1과 3이 인수분해 되었을 때 그 근이 되는 이런 구조였던 거잖아. 지금 근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 t에 관한 2차 부등식에서. 그래서 t 인수분해 이렇게 됐겠지. 이런 2차 부등식이었기 때문에 t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식을 세워놓고 전개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13번. 부등식 좋아. 기본적으로는 좀 크게는 지수 부등식처럼 봐주는 게 맞는 거지. 센스. 일단 밑은 좀 통일을 해줘야지. 1은 2의 0승, 4는 2의 2승. 그럼 밑이 2니까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도 이런 부등식 성립하겠지. 이렇게.
이건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 절대값이 들어가서 같이 계산 한번 해볼게. 절대값 들어가면 괜찮아. 부담 느끼지 마.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t로 치환하는 게 맞긴 맞아. 할게 그냥.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자. 이 t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갈리는 거지. 쓰면 돼. 경우 나눠서 따로 풀면 되고 좀 귀찮긴 하지. 어쩔 수 없어. t가 0보다 클 때는. 그럼 부등은 이제 이거 안 바뀌는 거냐.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겠지. t가 0보다 작을 때는 부호 반대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 둘이 잘 연립해서 답까지 이건 맞춰주세요. 계산해야 되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5번) 로그 방정식도 뭐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밑조건과 진수조건이 자동으로 적용되진 않아. 이것도 지수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진수가 0보다 큰 쪽에는 별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그 밑이 또 1인 경우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그건 지수 방정식 때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보면 그냥 생각 드는 거지. 딱 구조를 보니까 이거를 t로 치환하면 될 것 같아, 그지? 이쪽 부분이 이제 2 플러스 t가 되겠지. 로그 2사가 2니까. 이게 약간 거슬리네, 로그 2, 3이. 이건 좀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괜찮아. 이거 부담 느끼지 마. 그냥 어쨌든 상수잖아. 개수 내지는 상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원칙대로 처리하면 돼. 전체 t에 관한 2차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t제곱. 이게 그냥 t에 관한 1차 항인 거 아니야. 그 앞에 개수가 붙은 것 뿐이라고. 근데 전기함 2t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t에 관한 2차식으로 깔끔하게 정리.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그는 알파, 베타 말하는 거야. 이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문자가 x 하나밖에 없잖아. 당연히 x에 관한 방정식이라는 거지. 다른 문자 무슨 뭐 a나 k 이런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당연히 x에 관한 방정식인 거고. 그래서 x 값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니까 그냥 마찬가지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로그로 통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2가 로그 2, 4니까 둘이 합쳐서 로그 그럼 2에 4, 3, 12 이렇게 뭐 고쳐도 되고 그냥 계산해도 되고. 넘어갑니다. 16번. 이거 뭐 센에도 같은 문제 하나 있었었고 그때도 설명했는데 생각 안 날 수 있으니까 이 밑에 부분만 정리해 볼게. 그냥 속 시원하게 상형 로그로 위아래 나눠줘.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 이 부분인데 이 연립반정식이 바로 안 풀리는 이유가 로그 2x 로그 3x 로그 2x면 좋았을 것 같은데 로그 3y인데 로그 2y 아래쪽 로그 3y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구조를 봐줘. 이 구조가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꼴이거든.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별거 아닌 트릭이야. 어차피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a분의 d 곱하기 c분의 b로 바꿨어도 전혀 상관없는 거지. 딱 이 논리라고. 즉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맞는데 이것분의 이거 곱하기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봐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 즉 로그 3y 곱하기 이것분의 이거 로그 2x 이렇게씩 바꿨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로그 2x 로그 3y 각각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치환 안 되겠구나. 그럼 그거를 뭐 적당히 뭐 a, b 치환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17번 로그 그래프는 부담이 없지. 제일 간단한 형태니까. 이것도 뭐 기울기 1인 1차식이고 그래프 그리기가 부담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교점을 가지나 봐.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한번 추론해볼까? 그래프 만만하거든. 추론 한번 해볼까? 로그 2x 그래프. 그리고 기울기가 어쨌든 1인 1차 함수인데 두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대략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한 군데서 만나고 두 군데서 만나고. 좌표 찍어봐. 이런 식으로 추론은 쉽게 가능하죠. 근데 추론이 되는 거랑 실제로 알파 베타를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건 또 조금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어쨌든 계산을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y 이거 y만 데 정확히는 뭐 요거 로그 함수 fx 잡고 요거 1차 함수 gx 잡고 fx 이퀄 gx 풀어주면 되는 거지. 실제적인 계산은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을 찾으면 그게 알파 베타란 얘기야. 거꾸로 알파 베타를 여기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차피 뒤에서 얘기 한 번 더 할 건데 미리 얘기할게. 너희 이런 k는 없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너희 의외로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툴이 없어. 왜 없는지를 얘기하기도 좀 길어지긴 하거든. 그거는 이제 너희가 미적분까지 배우고 나면은 이게 미분을 해도 식이 간단해지지 않다거나 등의 문제로 값 자체는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프로 추론은 되지. 지금 좀 추론은 되는데 기하적으로 그래프적으로 추론은 되는데 이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게 의외로 되지 않아. 마찬가지야. 알파 베타 만약에 구하라는 문제였지 문제 오류야. 알파 베타 못 구해. 이 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 처음에 충격이었거든. 내가 이걸 왜 못 풀지? 못 풀어. 못 푼다기보단 계산이 안 돼. 정확히 숫자가 뭐 몇 점 몇이다 몇 분의 몇이다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알파 베타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계산이 안 되는 걸 너에게 구하라고 요구하는 셈이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X를 진짜 이걸 풀려고 하면 접근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어쨌든 여기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충분하다는 거지. 이거 성립한단 말이겠네? 이거 성립한단 말이겠네? 그냥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주어진 식에서 뭐 바로 갈게. 알파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겠지? 이걸 토대로 한번 이것도 구해보라는 건데 노골적이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이 둘을 연립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파 빼기 베타니까 어때? 위식에서 아래식 빼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오고 KK 사라지겠지. K 약간 페이크였다 그지? K 없었어도 성립되는 문제였어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서 로그 계산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fx는 이렇게 생겼고 gx는 이렇게 꼬불렁하게 생겼고. 그런데 이거 솔직히 무슨 식인지 잘 모르겠어. fx 보니까 그냥 적당히 아래로 블록해서 2차함수 같기도 하고, gx는 언뜻 보면 뭐 3차함수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희 배웠는데 뭐 사인함수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지금 어떤 정확히 무슨 뭐 2차함수다, 로그함수다, 지수함수다, 삼각함수다 이런 말 없는 거지. 그냥 단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래프 모양 보고 풀란 얘기야, 추론해서. 그래서 봅시다. 어? 이거 자연상수인데? 뭐지? 야, 이건 문제가 좀 그러네. 수학에서 1라고 하면 자연상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알파벳 그냥 x값 2로 보는 것 같아. 나중에 미적분 때 이제 자연로그 자연상수라고 해서 이 배웁니다. 로그 네이처랑 이 엑스포넨션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냥 이제 이 요 x값 1라고 봐주고. 어쨌든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에서만 그 범위 내에서만 뭐 이러한 로그 분식이 1보다 크다는 걸 만족시키는. 그냥 이건 그렇다고 칠게. gx, fx도 모르는데 로그의 미치 gx고 진수가 fx인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무슨 그래프로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를 어떻게 해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지. fx, gx를 모르는데. 다만 그래도 어쨌든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부터 0부터 2까지만 딱 요 사이에서만 생각해보자. 근데 1보다 크다고 했거든. 이 말 자체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그치? 그냥 이게 복잡한 숫자나 문자가 아니니까 1보다 크다. 예를 들어볼게. 이건 진수가 밑보다 크니까 1보다 크겠지. 당연한 얘기죠. 이러면 로그 3이면 이때는 진수가 밑보다 오히려 작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1보다 당연히 작겠지. 이 부분 설명하지 않을게.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때도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있어. 내가 지금 밑을 2나 3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밑이 2분의 1이거나 3분의 1이면 과연 어떨까? 그것까지만 검토해볼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로그 밑 2분의 1, 진수 3분의 1이면 1보다 커 작아. 헷갈리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별거 아닌 게 이거 2구 앞에 마이너스 빠지고 이것도 3이구 앞에 마이너스 빠지지. 결국 이거 그냥 뭐랑 똑같은 거야. 로그 2, 3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1보다 커. 오케이?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거 3에 마이너스 앞으로 빠지고 2 앞으로 마이너스 빠지니까 그냥 로그 3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건 1보다 작겠지? 이렇게. 굉장히 귀찮은 문제인데, 따라서 나는 gx가 1보다 큰 경우, 어쨌든 그러니까 밑이랑 진수랑 둘 다 모를 때 있잖아. 이때는 그래도 밑을 기준으로 밑이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맞아. 진수 기준으로 진수만 모르는 상태라면 진수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건데, 진수를 기준으로 식을 분류해볼까, 케이스를 분할해볼까, 밑을 기준으로 분할해볼까, 그래도 밑을 기준으로. 그래서 gx가 1보다 클 때만 한번 내 처리를 해볼게. gx가 1보다 큰 경우. 그럼 뭐만 봐주면 돼. 그러니까 위에 예를 들은 딱 이런 상황인 거니까. 그냥 fx가 gx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1보다 크겠지. 즉, 이 범위 사이에서 fx가 gx보다 커. 그런데 fx, gx 뭐야? 어쨌든 y잖아. y 값이지. 즉, fx 그래프가 gx보다 더 위쪽에 있는 구간만 밝혀내면 되는 거지. fx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아, 근데 gx가 1보다 큰 경우라고 했잖아.